왜 변수 S는 주파수 변수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S를 알파 플러스 I 베타라 두고 알파는 0보다 큰 실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 LFT의 알파 플러스 I 베타는 이와 같은 꼴로 적히겠죠. 자, 여기에서 E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I의 베타의 T는 E의 마이너스 알파 T의 E의 마이너스 I의 베타 T 이와 같이 되고, E의 마이너스 알파 T의 이 부분은 오일러 공식에서 코사인의 베타 T 마이너스 I의 사인 베타 T가 된다는 것 알고 있죠.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것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실수 파트, 헛수 파트로 나누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부분을 우리는 A의 알파 베타, 뒷부분을 B의 알파 베타라고 둡시다. 만약에 알파가 제로가 되면 라플라스 변환은 퓨리의 변환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알파를 고정하면 라플라스 변환은 베타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이 베타에 대한 함수를 비교하면서 왜 주파수 변수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A와 B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실수 파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죠. 즉 일명 베타의 의미 또는 베타의 역할입니다. FT라는 것이 코사인 ET로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이 코사인 ET로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것의 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주기는 2분의 2파이 이렇게 되니까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니까 파이분의 1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신호를 라플라스 변환을 계산을 해서 A의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A의 값에서 알파는 굉장히 작게 잡았는데, 자, 그런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와 같은 그래프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잘 보니까 어떻게 되죠? 베타가 2에 가까울 때는 굉장히 큰 값을 갖고 2에서 멀어지면 점진적으로 줄어들죠.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일까요? 이 신호에는 2라는 성분이, 즉 주기 또는 주파수에 관련된 그 2 성분이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FT는 코사인 T, 코사인 4T. 자, 이것을 우리는 곱을 합으로 나타내면 2분의 1의 코사인 2t 플러스 코사인 6t가 됩니다. 즉 이 신호는 두 개 동일한 것으로서 2라는 주파수 변수, 6이라는 주파수 변수가 합쳐서 나타나는 신호라는 뜻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역시 A의 0.1의 베타를 그렸더니 이와 같은 형태가 되었습니다. 잘 보면 어떻게 되죠? 2에서 가장 큰 값을 갖죠. 그 다음에 6에서 가장 큰 값을 갖죠. 즉 이 신호를 변환을 했더니 2와 관련된 주파수 변수, 6과 관련된 주파수 변수가 강하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복잡한 신호를 보죠. FT 이퀄 코사인 T 플러스 코사인 2T 플러스 코사인 3분의 14T라는 신호를 합성을 했습니다. 그 합성을 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니까 이와 같은 모양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모양을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것은 그림을 그려보니까 알 수가 있지만,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에 어떤 신호가 강하다는 것을 알기는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해서 A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여기 알파의 값을 0.1, 0.3으로 했는데 알파의 값은 그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알파가 제로가 되면 라플라스 변환은 퓨리의 변환이 된다 그랬죠. 퓨리의 변환은 순수하게 주파수 성분만을 뽑아내는 아주 탁월한 신호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더니 어떻게 됐나요? 요 1에서 2에서
이 부분은 3분의 14입니다. 에서 가장 큰 값을 갖죠. 즉 이 시간에 대한 신호는 주파수로 변환을 했더니 1, 2, 3분의 14를 주파수 성분으로 갖는 신호가 가장 크게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수에서는 주파수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세 번째, 라플라스 변화는 항상 존재하는가? 답은 바로 선생님이 no라고 이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ft가 2의 t의 제곱이라는 아주 비현실적인 함수를 제가 하나 적었습니다. 이 함수를 적고 대입을 해보면 이 t가 있으니까 t를 묶으면 t-s겠죠. 물론 x 복수수일 때는 리얼 파트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묶으면 s의 값은 어떤 특정 주어진 값인데 t가 무한대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지수함수는 발산하잖아요. 무한대로. 그래서 그 이상적 분의 값은 항상 발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플라스 변환값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언제 라플라스 변화는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한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수적 차수 알파를 갖는 함수라는 정의를 해둡니다. 지수적 차수 알파를 갖는 함수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이 ft라는 그 함수의 크기가 m 곱하기 2 알파 t를 만족하는 양의 상수 n과 알파가 존재할 때 ft는 지수적 차수 알파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수함수 et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전개가 된다는 것 이미 알고 있죠. 앞에서 테일러 시리즈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t는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됐나요? 1, t, t의 제곱, t의 세제곱, t의 n성, 즉 다항식의 기본 성분인 단항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모든 다항함수는 다 지수적 차수 알파를 갖는다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사인과 코사인은 그 크기가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적 차수 알파를 갖는 함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비현실적인 함수를 예를 들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함수는, 즉 공학에서 사용하는 함수는 지수적 차수 알파를 갖는 함수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라플라스 변화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큰 무리는 없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도 정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론이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수는 방구간에서 실수하는 함수이고 ft는 조각적 연속 함수이다. 아마 이게 여러분들 들어본 학생들도 있죠. 조각적 연속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왼쪽은 0이니까 일단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함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끊어진 점들이 다수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끊어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불연속 점을 우리는 x의 1, x의 2, x의 3, t1, t2, t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불연속 점이 유한계가 있어야 돼요. 유한계 하니까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모든 숫자가 다 유한계입니다. 그러니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관계가 없다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그 끊어진 점 외에는 다 연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하나 더, 이 불연속이 되는 곳에서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 왼쪽 극한, 오른쪽 극한이 항상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ft 이퀄 t-1분의 1은 조각적 연속이다 아니다? 불연속점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유한계는 되었어요. 그런데 1의 왼쪽 오른쪽 극한이 어떻게 되나요?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따라서 이 함수는 조각적 연속 함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적 차수 알파를 갖는 함수가 되게 되면 라플라스 변화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이 S 변수가 알파보다 크거나 또는 복소수일 때는 실수 파트가 알파보다 클 때를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것은 정의이죠. 그리고 여기에 절대값을 이렇게 했습니다. 절대값을 안쪽으로 하면 크기가 이런 형태로 방이 바뀝니다. 뭐 당연하겠죠. 어떻게 그러나요? 또 보면 이런 식이 있는데 이 함수 그냥 적분하면 어쨌든 이 부분 사라져서 그 값이 뭐 0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절대값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당연히 안쪽이 양수가 돼서 훨씬 더 큰 적분값이 되게 됩니다. 이건 뭐 단순한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로 설명해보라면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절대값은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고 FT는 지수적 찰수 알파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나누기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죠. 0에서 무한대까지 유한계의 불연속점이 있는데 그 불연속점의 좌우 극한이 존재할 때는 실제 그 리미트를 쓰나 안 쓰나 그 불연속 값이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분 안에서는 조각적 연속 함수는 그 불연속점이 있지만 그냥 연속인 것처럼 생각해서 계산을 해도 된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불연속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FT는 조각적 연속 함수인과 동시에 지수적 차수 알파를 가지니까 요것보다 작아지고 그리고 요는 t에 대해서 묶으면 이런 식이 되죠. 그래서 리얼 파트 s가 알파보다 크게 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감소가 돼서 결국은 그 적분 값이 유한의 값이 되게 돼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실제 적분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복소 지수 함수를 지난번에 한번 배웠었는데 그런 성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복소수는 이와 같이 RES, IMS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RE라는 것은 real part라는 뜻이고 IM이라는 것은 imaginary part라는 뜻입니다. 즉 S는 3 플러스 4i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3은 무슨 뜻이다? real S는 3이 되는 것이고 imaginary S는 바로 4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복소수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E의 S는 E의 RES 플러스 I의 IMS 이렇게 되겠죠. 이와 같이 복소수도 실수처럼 지수를 분할해서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정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보통 지수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정계라는 이름을 자주 씁니다. 여러분들 x 더하기 y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2xy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하면 이 정계죠. 이렇게 하면 인수분이죠. 이거는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나타냈으니까 바로 정계가 되겠죠. 다시 이리 돌아가면 인수분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2의 s가 2의 3 플러스 4i라면 2의 3성 2의 4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은 실수가 되고 이쪽은 뭐냐면 복소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소 파트의 i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오일러 공식에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 다음 복소수의 크기는 바로 실수값의 제곱 그리고 허수 파트의 그 실수값의 제곱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게 된다. 이것은 1이잖아요. 그래서 1이는 2의 i의 x i가 실수가 되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된다? 항상 1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2의 4i는 코사인 4 플러스 i 사인 4가 돼서 코사인 제곱 4 더하기 사인 제곱 4는 1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의 s에 대한 크기는 지수법칙과 그 다음 절대값의 법칙을 사용해서 이렇게 줄 수 있고 이 값이 항상 1이 되죠. 항상 1이 되니까 실수 파트만 남고 실수 파트에 만 남았을 때 이게 실수잖아요.
그러면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니까 2의 RES가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S가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아니면 RES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여기에 2의 3 플러스 4i는 2의 3, 2의 4i를 쓸 수 있는데 이 값은 항상 1이 되고 얘는 양수니까 2의 3승 2 된다는 뜻입니다.